안녕하십니까. 칠순쯤 떠나는 세계여행 SHMTV의 비스타송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주 남부 해안 도시 사바나 인근에 있는 리치몬드 힐로 가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아틀란타를 점령한 북군의 시험원 장군이 약 6만 2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1864년 11월 11일부터 바다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남부 곡창지대를 초토화시키면서 1864년 12월 12일 대서양 바다 근처 오기치 강가에 도착합니다. 저도 그 바다로의 행진 루트를 따라서 아틀란타에서 그리스 월드비를 거쳐 행진이 끝나는 맥앨리스터 요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험원 장군의 북군의 강상 해군과 만나서 무기와 보급품 등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보급품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하고 확보해야 할 요새가 바로 포트 맥앨리스터입니다. 바로 그 맥앨리스터 요새를 공격하러 가는 약 7, 8km 지점 길목에 리치몬드 힐이 있습니다. 북군들이 지나가는 큰 길가에 리치몬드 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는 곳이죠. 이 리치몬드 힐 역사 박물관 건물은 포드 자동차의 그 헨리 포드와 클라라 포드 부부가 1940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마을 유치원이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 부부가 1925년에 이곳 조지아주 리치몬드 힐에 새로운 겨울 보금자리 저택을 짓고서 이곳 겨울 별장에서 약 25년 동안 머물면서 고무나무와 농작물 등을 재배하고 그 부산물로 양말과 플라스틱 타일 등을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헨리 포드 부부는 인근 맥앨리스터 요새 부지를 매입해서 예전의 요새로 재현 복구시켜서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경제사회 교육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이 역사 박물관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과학, 경제, 전쟁사 등에 관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개의 큰 교실과 주방을 갖춘 유치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유치원 교육 상황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계단을 오르니까 리치몬드 힐 역사적인 단체 현판이 있는데 문 앞에는 앞쪽 문으로 입장을 하는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건물 앞에 큰 길이 시어머니 바다로 행진이 있었던 길입니다. 바다로의 행진 승전가를 부르며 북군들이 행군했습니다. 물론 노래는 나중에 지어졌지만요. 이 안내판에 이 장소의 본래 명칭인 체리힐 플랜테이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노예 경제 속에 뉴잉글랜드의 번성과 바다로의 행진 역사적 자치 그리고 역사적 격변이 휘몰아졌던 시기의 경로와 관련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앞 큰 길로 1864년 12월 12일 북군의 저드슨 킬패트릭 장군이 정찰을 하면서 지나갔고 그 이튿날인 북군 헤이젠 준장이 15군단 보병사단이 행진을 했군요. 이 체리힐 플랜테이션 헛간에 있었던 쌀과 곡물은 맥앨리스터 요새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앤더슨 소령이 이미 소각해버린 뒤였습니다. 1940년에 헨리 포드가 지은 이 유치원이 3세에서 6세 어린이를 보호했고 주방과 큰 교실 2개 그리고 포드가 초대원장으로 마그릿 머스틴 박사를 고용했으며 현재 역사협회 및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유치원 건물 옆에 작은 건물이 베일리 카펜터 이발소입니다. 포드가 지어준 건물이라는데 지역 이발사인 카펜터를 포드가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전속 이발사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카펜터는 이곳에서 5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했다고 하네요. 이발소 의자를 포드가 구입해 주었는데 당시는 고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발소가 2016년에 조지아 여행 가이드에서 해안의 비밀 랜드마크로 선정되었다네요. 이 건물 앞에 잔디밭 광장에서는 아주 오래된 포드 자동차 등을 전시하고 커피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시골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역사박물관 관리자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군요. 관람료 8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첫 손님인 듯합니다.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하니 선뜻 응해 주십니다. My name is Paul Downs. I'm the operations manager for the Richmond Hill History Museum. The Richmond Hill Historical Society started in 1987 with the intent of having a museum. This building was originally a kindergarten during Henry Ford's time. It was built in 1937. It took care of ages 3 to 6 until 1946. After Henry Ford passed away and operations for Ford had ceased in Richmond Hill, then this was bought up by the Southern Paper Company. They turned this into offices. 이분의 첫인상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여 생각해보니까 007 영화 제5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했던 피어스 브로스넌과 매우 닮은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 운영 관리자인 폴 다우스 씨는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며 멋진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는 관람 내내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또 설명 내용을 번역기에 담아서 수시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몇 가지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의 맞은편에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과 헨리 포드 마네킹이 있네요. 판매용 기념 셔츠가 걸려있는 그 옆구석에 휠체어 위 목발을 한 소녀 사진 속에 마리 로우 마틴이 이곳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할머니가 된 모습과 포드에게 쓴 감사의 편지가 있군요. 네, 이 공간이 바로 그 유치원 교실이었군요. 또 다른 공간에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과 농공업용 기구 등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벽면에 붙여놓은 많은 사진과 설명글, 양말 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전혀 생소한 그러한 기구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관람을 하면서 느낀 점은 헨리 포드가 사업가나 기술자로서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에디슨과 함께했던 과학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러 농업기술과 공산품 생산, 콘크리트 같은 탑의 제조 및 교육과 지역사회 유대 강화 등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특출나게 재능을 발휘하고 호언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타자기들이 몇 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의 전화기 같고요. 이건 레코드판이 있는 음향기기 전축이군요. 포드 플랜테이션에서 만든 마술 같은 발명품 생산물 등에 대한 신문기사를 모아놓은 스크랩북 같습니다. 포드가 만든 양말들인데 송진 재료로 만든 것, 흙 고무나무로 만든 것, 향기 좋은 소합향 진으로 만든 것 등 재료가 다릅니다. 이 실과 동전같이 생긴 것들은 콩 단백질로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포드의 양복도 콩 단백질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쇠망치, 나무망치, 오크통, 맷돌 같은 롤러도 있습니다. 빗살 무늬로 벗긴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군요. 시대마다 채취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진에서는 일꾼들이 나무 껍질에 도끼나 낫지를 해서 껍질을 벗기고 그곳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쇳물을 형틀에 넣어서 못이나 말발굽 징 등을 만들었군요.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전시 공간입니다.
쟁기와 괭이가 있고요. 긴 낫과 짧은 낫, 수수농사 도구입니다. 설탕 수수대에서 설탕을 축출해내는 과정도 있네요. 바로 옆에 오기치강에서 새우와 꽃게를 잡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엔 하늘색 청게가 유명하답니다. 꽃게잡이 틀도 있습니다. 모카 바구니에는 진짜 모카가 담겨져 있고 모카 따는 노예들 사진도 있습니다. 소달구지 사진도 보이네요. 포드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한 남녀와 편지의 사진이 보입니다. 이 두 남녀가 보니 파커 앤 클라이드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 그러니까 포드가 이 지역에 머물 때 두 사람은 강도와 살인을 반복한 커플 강도였습니다. 이 커플 강도가 1934년 5월 23일 루이지애나 주의 작은 마을 도로에서 경찰 매복에 의해 사살되었는데 사망 40일 전에 클라이드가 헨리 포드에게 자동차 관련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편지인데 헨리 포드도 조금은 두려웠었겠네요. 이 범죄 커플의 기이한 행각에 일부 시민들이 환호하며 호응해주고 나중에 영화와 뮤지컬 소재로 다루어졌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하이웨이맨, 워런 비티, 페이 다나웨이 주연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리고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공연되었습니다. 범죄를 소재로 하면서 범인을 미워하는 것은 상업예술 장르에서 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포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걸 보면 당시 포드차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강탈한 차이기는 하지만요. 여러 가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헨리 포드가 꿈꾸었던 미래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원래 그의 겨울 별장은 에디슨과 함께 플로리다주 멕시코만의 포트 마이어스에 있었지만 인구가 급증하고 혼잡해지니까 자연주의 철학자 존 버러스의 추천으로 이곳 오기치 강가의 리치몬드 힐에 겨울 저택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그만큼 좋은 자연환경과 기후를 갖춘 겨울 휴양지라고나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근처의 별장과 저택들은 참 크고 웅장하며 고급스럽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1925년 리치몬드 힐에 도착한 포드는 오기치강 쪽의 땅 8만 5천 에이커, 그러니까 약 1억 400만 평의 땅을 매입합니다. 브라이언 넥에서의 포드 농업사업장은 약 3천 에이커, 그러니까 약 360만 평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농업사업장에서 그는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했다고 합니다. 조지아 해안에 가장 빈곤했던 지역 중 하나인 이 지역을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1930년에서 1940년의 대공황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업적은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다로의 행진이 이루어졌던 1864년 12월 13일 아침에 맥앨리스터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 앞길을 지나가던 북군의 윌리엄 헤이젠 장군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씨는 맑았다. 바다로의 행진은 쌀농장을 떠난 후에 목련과 넓게 뻗은 참나무 가지 아래 길게 드리워진 이끼 아래에서 조개 껍데기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행군하였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